자,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특별한 목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계된 코드의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입력에 따라서 다른 결과값이 필요할 때, 또 어떠한 행동을 요약해서 반복 작업을 줄이고자 할 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C 프로그램은 이러한 함수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메인 함수에서 시작하고 메인 함수에서 종료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음료수 자판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선택한 음료수와 계산의 거스름돈이 나오겠죠. 동전과 버튼은 입력을 이야기합니다. 음료수와 거스름 또는 출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입력과 출력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넣고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음료수가 나왔고 얼마의 거스름돈이 나왔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하기까지의 중간 과정, 즉 이 자판기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판기 밖에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판기는 어느 곳이든 이렇게 옮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공항이든 시청이든 어디든 가져다 놓고 사용할 수 있겠죠. 복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료수 자판기를 기본으로 해서 커피 자판기 또는 라면 자판기 등으로 간단하게 튜닝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판기는 주어진 입력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재사용, 복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작업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함수를 이 자판기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판기를 떠올리면서 한번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인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설명을 위해서 추가로 한 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C 프로그래밍에서는 메인 함수는 한 개밖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놨으니까 이따가 지울 겁니다. 자, C 프로그램의 기본 함수인 메인 함수를 보면 함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함수의 기본 구조를 도식화 시켜 놓은 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메인 함수의 구성 요소들하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기본 구조들을 하나씩 매칭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체, 그 다음 이 함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함수의 몸체로 어떤 내용을 입력하는 입구가 있고요. 입력을 받아서 몸체에서 데이터를 처리한 후 내보내는 출구가 있습니다. 먼저 함수의 몸체는 이렇게 브레이스로 묶여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1대1 매치가 되고요. 이 몸체에다가 이제 기능을 프로그램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함수와 다른 함수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름이 메인 함수입니다. 이 부분이겠죠? 메인 함수. 그리고 함수에 들어가는 입구 있습니다. 입구는 이 부분인데요. 이름과 몸체 사이에 괄호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보이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입구에 문이 없다는 겁니다. 문이 없으니까 어떠한 값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수에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 남은 건 요거밖에 없죠. 요겁니다. 여기가 출구입니다. 출구도 마찬가지 문이 없다라고 보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문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메인 함수는 입구와 출구에가 문이 없기 때문에 입력할 수도 없고 출력도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기본 구조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메인 함수를 토대로 해서 함수를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메인 함수랑 비교하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사용했던 메인 함수는 제가 지우도록 하고요. 메인 함수와 똑같은 순서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맨 먼저 타이핑할 게 출구겠죠. 출구도 없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 지금 만들고자 하는 함수에서 나가는 값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함수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함수의 이름은 add로 하겠습니다. 함수의 이름 중복되면 안 되겠죠. 이 프로그래밍 내에서 유일한 이름으로 명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오른쪽에는 함수의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입구에도 문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출구와 똑같이 보이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체는 브레이스, 즉 중괄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add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을 함수를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dd 함수를 정의한 부분을 지금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이 함수의 동작, 즉 기능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자, 기능은 브레이스로 구역이 정해진 몸체에 작성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문자열을 출력하는 실행문 한 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dd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이제 add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곳은 메인 함수에서 일단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이 함수를 사용할 곳에 함수명만 적어주면 됩니다. 함수명은 add죠.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함수명 뒤에 괄호를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괄호를 빼면 컴파일러가 변수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를 쳐서 나는 변수가 아니고 함수입니다 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컴파일 해볼까요? 자, 블랙핑크가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add라는 함수를 불러서 사용했다라고 해서 함수의 호출이라고 합니다.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해 볼까요? 두 번 더 호출해 봤습니다. 블랙핑크, 블랙핑크, 블랙핑크 3번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보기 좋게 하려면 줄바꿈이 필요하네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줄바꿈을 삽입하면 되겠죠. 첫 번째 호출하고 printf, 두 번째 호출하고 줄바꿈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블랙핑크가 3행에 걸쳐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하려면 줄바꿈을 굳이 메인 함수에서 바꿀 필요가 없죠. 네, 함수 내에서 줄바꿈을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방금 전에 함수를 호출한 곳에서 줄바꿈 코드를 삽입한 거랑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수의 호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한번 정의된 함수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add라는 함수를 살펴보면요. 출구에 void라고 적혀 있어서 나갈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출구에 문을 만들면 함수에서는 값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한 곳에서는 이 값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방금 음료수처럼 말이죠. 이 값은 되돌려 받는다고 해서 return value라고 합니다. 함수가 이 return value를 밖으로 내보내려면 출구에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출구에 문을 만들 때 통과할 수 있는 타입을 정해줘야 합니다. 정수형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void 대신에 정수형만 나갈 수 있어요 라고 int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출구문에는 정수값을 내보내야겠죠. 내보내는 명령어도 필요합니다. 돌려주다, return입니다. 기존의 메인 함수에서는 여기다가 보통 0을 썼었죠. 50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럼 다시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더니 그랬더니 끝나는 부분에 50을 되돌려 준 겁니다. 그러면 이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여기서 50이 퐁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자판기로 얘기하면 음료수가 통 튀어나온 거겠죠. 그런데 음료수가 튀어나왔을 때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나오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지금 현재는 둘 데가 없습니다. 입력이랑 비슷하죠. 호출한 함수의 리턴 값을 사용하려면 받아서 변수에 저장을 하거나 다른 처리 동작에 맡겨야 합니다. 일단 변수에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리턴 값을 저장할 변수를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A로 선언을 하고요. 데이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그러면 할당 연산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리턴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을 A에 저장하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래쪽에 add 두 개는 제가 지우고요. 이러면 A에 저장된 변수의 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add라는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올라갑니다. 자, 파랭에서 블랙핑크 출력을 했고요. printf로 줄바꿈을 했습니다. 끝나면서 50을 되돌려 줬습니다. 그래서 add라는 함수를 호출한 그 결과로 50을 받습니다. 그걸 A에 저장을 했고요. A가 출력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호출한 함수의 리턴 값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함수를 호출한 후 되돌려지는 값을 변수에 저장을 했는데요. 함수를 호출해서 나오는 리턴 값을 바로 다른 처리 동작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자, 17행에서 17행까지 실행을 하니까 50이 출력이 되었죠. 50을 출력을 한 다음 18행에 왔습니다. 다시 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add라는 함수로 가는 거죠. 그럼 8행에서 블랙핑크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줄바꿈 했죠.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를 리턴했습니다. 돌려주는 거죠. add라는 함수를 호출한 결과로 50이란 값이 퐁 하고 튕겨 나왔습니다. 그걸 %d에서 받아서 50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함수에서 리턴 값을 보낼 때는 이렇게 50처럼 변하지 않는 상수를 보낼 수도 있지만 수식의 결과도 보낼 수 있습니다. 곱하기 5를 해볼까요? 그러면 보다시피
50 곱하기 5 연산의 결과가 리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핑크 밑에가 줄 바꾸면 안 되니까 좀 안 이쁘네요. 그럼 이거 블랙핑크 왼쪽에서 그럼 줄 바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블랙핑크가 출력되기 전에 먼저 줄 바꿈을 먼저 하죠. 첫 번째 출력되는 부분, 변수를 통해서 출력되는 부분, 18행처럼 함수로 호출해서 바로 처리하는 부분,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수를 보낼 수도 있고요, 수식의 결과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에 변수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함수 내에서 한번 변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A와 B 두 개의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A에는 10, B에는 30을 저장을 했습니다. A와 B의 곱한 결과를 리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00이란 값을 리턴 받아서 18행에서는 변수에 저장한 후 출력이 되었고요. 20행에서는 바로 그 리턴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값을 바로 저장하지 않고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11행에는 A에는 10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했고요, B에는 30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했지만 밑에서 사용자가 입력해서 값을 바꿔버릴 수도 있죠. 자, scanf라는 명령어를 가지고요, %d 두 개를 적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A에, 뒤에 있는 것은 B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프로세스, 즉 순서를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일단 C 언어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메인 함수부터 찾습니다. 그럼 들어와서 쭉 보겠죠. 메인 함수 여기 있네. 17행을 보고요, 18행으로 와서 실행을 합니다. 자, 정수형 변수 한 개 선언했고요, 19행 옵니다. 애드라는 함수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가서 애드라는 함수를 찾습니다. 왔더니 정수형 변수 A와 B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9행 실행을 했죠. 블랙핑크가 출력이 되었고요, 줄바꿈을 했습니다. 그리고 A라는 변수에 10 저장, B라는 변수 30 저장, 13행으로 오겠죠. 숫자 입력을 하나 기다립니다. 그럼 숫자 하나 입력해야 되겠죠. 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쳤더니 또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숫자를 한 번 더 기다리는 거죠. 여기는 1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딱 쳤습니다. 첫 번째 입력한 건 A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입력한 숫자 15는 B에 들어갑니다. 밑에 내려왔더니 A와 B를 곱한 결과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75란 값이 되겠죠. 75가 정수형 타입에 나가는 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19행에 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통 하고 75가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A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20행에 와서 A를 정수형으로 그대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75가 출력이 된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어서 21행으로 왔죠. 다시 add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add라는 함수 올라가겠죠. 자, A, B 선언하고요, 블랙핑크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줄바꿈 했습니다. 그 다음에 A에 10 저장, B에 30 저장, 그리고 다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커서 깜빡깜빡 거리는 겁니다. 숫자 하나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 입력을 기다립니다. 엔터를 치니까 두 개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력한 건 A에 저장을 하고 두 번째 입력한 건 B에 저장을 합니다. 두 개의 곱을 리턴합니다. 즉 5와 2를 곱한 결과 10을 리턴했습니다. 리턴한 결과를 호출한 곳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받게 되겠죠. 그리고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내가 값을 함께 보내보겠습니다. 자판기에 돈을 입력을 하고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자판기 입장에서는 입력인 거죠. 마찬가지로 함수의 입장에서도 입력입니다. 함수 입장에서 입력 받는다는 것은 함수의 입구에 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입구는 보이드로 되어 있어서 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문을 만들면 되는데요. 출구로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문을 만들 때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타입을 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값은 함수 내에서 그냥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름표를 달아주는데요. 이 이름표는 변수입니다. 입력된 값이 저장될 변수의 이름과 함께 지정을 하면 되겠는데요. 변수를 선언하는 형식과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두 개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x와 y로 해볼게요. 그러면 보이드는 지우고요, 정수형 x, 정수형 y 하면 됩니다. 입력값이 두 개인 거죠. 콤마가 한 개니까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 개. scanf는 일단 여기는 잠깐 주성문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내에서는 지금 변수가 몇 개 있냐면, 자, 기존에 만들어진 a와 b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변수가 x와 y 두 개 더 있습니다. 총 4개의 변수가 있는 상태인데요. x와 y를 바로 곱해서 그 곱한 결과를 리턴해 보겠습니다.
자, add라는 함수에서는 입력값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x와 y에 들어갈 거. add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값 두 개를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3을 보내고요. 4를 보내보겠습니다. 콤마 왼쪽에는 3을 보냈고요. 콤마 오른쪽에는 4를 보냈습니다. 왼쪽에가 x가 있죠. x가 3을 받습니다. 그리고 콤마 오른쪽에는 y는 4를 받습니다. 그 두 개의 곱한 결과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21행에서는 지금 add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입력값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에러 문구에가 too few argument to function add. add라는 함수에 지금 매개 변수가 너무 적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 문에 들어갈 값들 두 개를 넣어줘야 합니다. 2하고 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9행에서 3과 4를 보내서 받는 리턴 값은 3과 4의 곱을 받았죠. 3, 4, 10이라는 리턴 값을 받아서 A 그대로 출력을 했고요. 자, 21행에서는 2와 5를 보냈죠. 그래서 두 개 곱한 결과 1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배운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함수는 일단 펑션이라고 하고요. 오늘 만든 함수는 기존의 printf나 scanf처럼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빌트인 펑션이 아니라 사용자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자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 함수를 만든 상태를 보고 함수를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최대한 기능에 맞는 이름으로 명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printf면 출력이 관계된 거구나, scanf면 입력이 관계된 거구나 라는 것처럼 이름을 보면 이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도록 명명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함수에서 인수를 받을 때, 즉 함수의 입력을 받을 때 x와 y는 매개 변수입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곳과 함수를 정의한 곳을 매개시켜준다, 연결시켜주었다 라고 해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결과, 함수의 기능을 다 수행하고 나서 최종적인 결과를 돌려줄 때는 반환 자료형 리턴 타입에 맞는 타입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리턴 타입, 함수의 이름, 입력, 이 첫 번째 행을 함수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펑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으면 이제 이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함수의 호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사용자 함수를 메인 함수 위쪽에다 정의했네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용자 함수를 메인 함수 아래쪽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 C++에서는 이걸 지금 용인을 해서 실행이 되는데요. C99에서는 C 표준에서는 권하고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리플릿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에러가 나오는데요. 두 개 다 워닝입니다. 첫 번째는 메인의 리턴 타입이 정수형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타입을 정해주지 않았을 때 문제는 CPU가 메인 함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정수형으로 적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가 끝났을 때 영이란 값을 돌려줌으로써 메인 함수가 종료되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경고가 하나가 더 남아있죠. C어는 표준 규약인 C99에서는 함수를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선언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 함수 아래쪽에 사용자 함수를 정의할 경우에는 사용자 함수의 원형을 메인 함수 위쪽에다가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에러가 없이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 아래쪽에 사용자 함수를 위치하려면 아래쪽에 함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프로그램 상단에 함수의 원형 위쪽에 이렇게 갖다 놓고요. 보통 include 아래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여주면 됩니다. 이것을 함수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함수의 정의, 함수의 선언, 함수의 호출, 이 세 단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